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는 12글자가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1월입니다. 여기는 2월이 되겠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기는 목국으로 봄이 되고, 여기는 화국으로 여름이 됩니다. 신여술은 금국으로 가을이 되고, 해자축은 수국으로 겨울이 됩니다. 읽을 때는 이 자축이 앞으로 이렇게 와서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읽습니다. 이 자축, 다시 말해서 수를 앞에다 옮겨 놓은 이유는 만물의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자수부터 시작한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수는 물이고 축은 토다, 이렇게 오행적인 의미도 있지만 12지신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 성향, 그리고 계절적인 기운을 담고 있고 시간적인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생겨나는 지상의 변화와 현상을 모두 아울러서 함축시켜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성을 알게 되면 개인의 성격이나 운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11월의 차가운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수생목, 다시 말해서 나무를 키우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불은 잘 끈다, 수국화는 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알아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자라고 하는 이제 일주가 월에 가서 인이 있고 오화가 있고 여기가 신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얼어있는 자수지만은 신을 만나거나 진을 만나서 따뜻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봄이기 때문에 수생목이라는 거를 잘해서 목생화, 돈까지 벌어주고, 이 임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정화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자분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인이 있고, 여기에 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수생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자기 남자, 남편,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를 못 도와준다,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수 단독으로는 수생목, 목생활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 남자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 이 경우 자가 다른 진이나 신을 만나게 되면 따뜻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응용을 잘 하셔야 사주를 잘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라고 하는 것과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분주하고 바쁘게 이동 변동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인, 그 다음에 이렇게 사, 신, 이해, 역마지살과 더불어서 같이 이 자수와 오화는 역마의 성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보통 약삭 빠르다, 이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활동하는 성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바지런하다, 다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쌓아두는 거 좋아하고 많이 낳고, 이런 의미겠죠.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양이지만, 특히 양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이지만 응용할 때는 음으로 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해수라는 거는 우리 지장간이라고 하는 곳에 임수라는 게 큰 물이 장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인데 양으로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섣달 12월로 소한 대한이 모두 들어 있어서 매우 추운 지절입니다. 소를 보통 뭐 황소 고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직스럽고 근면하다. 유대 관계가 좋아서 협상하고 교류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총칭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화개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기에 축, 그 다음에 여기 진, 그 다음에 미, 여기 술, 요거를 총칭 화개살이라고 부릅니다.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덮여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피어나기 위해서 좀 많이 빌어줘야 된다. 그래서 종교랑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섭취를 해놓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좀 편안할 때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성상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뿐만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이제 인이라든가 또 오 이거를 세 개를 탕화살이라고 부릅니다. 탕화. 보통 뭐 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 비관하거나 음독할 수 있다는 살입니다. 이 사주 내에 이러한 글자가 많으면 비관, 음독, 폭발 이런 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화살이 많은 이러한 사주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비관하거나 음독하는 이런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1월로 봄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춥습니다. 보통 이제 정월달이라고 하는데요. 봄의 특성, 뭐 추진력, 정의감이 있고 스케일이 크다. 후덕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시간으로 보면 인시라고 하는 건 새벽의 동틀 무렵입니다. 그 동이 트는 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을 뭐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이런 특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비상하고 욕심은 생각보다 좀 없는 편이다. 또 뜻밖의 돌출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힘을 반감시켜서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신해라고 하는 것은 총칭 역마지살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이동이나 변화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암장에 보면은 인 중에는 이 병화라고 하는 이 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갑자, 해, 이렇게 병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나무기 때문에, 자, 이 화라는 거는 보통 꽃으로 응용합니다. 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거기에 인 중에 병화까지 있으니까 이걸 꽃봉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꽃이 떨어지면 또 피고, 그러니까 인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주위에 사람이 모여든다. 그래서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이러한 사주는 무조건 뭐 최하 강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강의를 보고 몰려들으니까는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2월로 봄의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심하고 차가운 달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활목, 묘목을 활목이라고 해서 물을 아래로부터 위로 빨아들이는 살아있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아래에서 물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때때로 이 사주 속에 묘를 가진 사람들이
힘든 일을 종종 겪는다.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추후의 사주로 응용할 때 이 묘목이라고 하는 이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송곳처럼 뚫고 올라온다. 그래서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현침살. 송곳처럼 뚫고 잘 올라온다. 현침살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어떻게 응용되냐고 하면은 뭐 침을 잘 놓는다.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투출하다. 그래서 의료인, 기능인들의 저런 묘라는 글자가 많이 보입니다. 토끼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지혜로워서 이 강한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묘라고 하는 나무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새싹으로 올라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물을 머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이라는 옆에 화기가 없으면 잘 타지를 않습니다. 목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속에 이렇게 뭐 정묘가 있고 또 이렇게 월에 가서 묘가 있다, 이렇게 자가 있다, 답답합니다. 반드시 뒤에 가서 사나 오나 미라는 것이 이렇게 화기가 옆에 있어서 마르면서 점점점 태워서 이 목생활을 시켜줘야 사주가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목만 있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젖은 나무를 이제 태우려고 그러면은 연기가 꾸역꾸역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눈물 콧물 흘려야 되겠죠. 바로 살면서 눈물 콧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묘가 있을 때는 주변에 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는 3월입니다. 3월. 음력 3월이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용이라는 동물은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걸로 알려진 상상의 동물입니다. 조화가 비상하다고 알려져 있고 뭐 포부가 원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의 구성이 좋지 않으면서 자신감만 앞세워서 꿈만 먹고 살다가 보면은 상상의 동물처럼 결국 날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구성을 잘 받쳐주고 있는지를 살펴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뭐 모험을 감행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활짝 펼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충실해서 운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술이 있고 오가 있고 무진이 있습니다. 진토가 이제 있다는 거죠. 또 끝에 가서 유가 있다라고 이 동그라미 친 거는 항상 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는 신강하거든요. 진이 있어요.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봄의 흙이기 때문에 나무를 잘 키우기도 하지만은 토생금, 금을 잘 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흙이 되는 거죠. 습기를 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이 이러한 사주라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 우리가 천간을 공부할 때 무토라는 거는 큰 산으로 우리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되고도 남는 그런 산이 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런 경우에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 이 안에는 사 중에 병이라는 글자가 암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할 때 양, 음이지만 이게 큰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으로 응용합니다. 반면에 오라고 하는 것은 양이지만 음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응용할 때는 사화가 양이고 오화가 음이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이 오나
오나 이렇게 미를 만나게 되면 화의 기운이 화력이 대단히 강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를 만나게 되면은 또 사중에 병이라는 것이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국으로 잘 바뀝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미년에 출생하고 5월 태어나서 이 을목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사오미 화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겁니다. 여기에 신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 관계로 봤을 때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라는 거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직장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화극금으로 금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화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직장 생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서비스직, 관리직, 전문직 이런 거를 통해서 경력직으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러니까 집념과 직관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랑과 증오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강하다. 또 허물 벗는다는 점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재생의 의미도 있고 변덕스럽고 교체 심리가 있다. 실증을 잘 낸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오미신유술해라고 하는 남은 12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